네, 안녕하십니까. 협착증, 디스크, 개 섞어라, 빵빵. 네, 새롭게 돌아온 새로운 병원의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일단은 질환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착증과 디스크. 뭔가 신경이 이제 눌렸다는 거고, 신경이 눌리면 신경이 붓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증과 그 신경 부은 것을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겠죠. 근데 막힌 길을 뚫어주느라고 근육이나 뼈를 떼서 열어주는 게 이제 수술이라면, 그러지 말고 막혀있는 염증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고 부어있는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게 하는 게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술은 뭐 하면 돼요. 수술이 뭐 필요하면 해야죠. 예, 당연히. 그런데 우리 모든 바람은 수술을 안 하고 해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봐도 어떤 분들은 똑같은 사진에 똑같은 어떤 사진 상황으로 왔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 찌꺼기들이 심한 분들과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고 신경은 눌려 있긴 하지만 신경 주변에 염증 찌꺼기들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경 자체는 이쪽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이쪽은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뼈를 떼내고 근육을 자르고 들어가야 되느냐, 염증 찌꺼기만 씻어내주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의 개념이죠. 그런데 약만 뿌려서 그 염증을 녹여주는 방법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라면, 염증 찌꺼기를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뚫어주고 풍선으로 벌려주고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길을 넓혀주는 방법이 이런 풍선 확장술이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선 확장술은 처음에 고안된 거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수술 안 하고 원래 있던 증상을 확 가라앉혀 주자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하다 보면은 주사로 이제 약을 뿌려줘도 그 병변 부위에 잘 흡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고 막혀 있다 보면은 약물이 스며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풍선 확장술은 꼬리뼈 쪽에 커다란 통로를 통해서 가느다란 카테터 관을 올려가지고 넓은 통로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병변 부위에 아주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특히 약물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풍선으로 벌려줘서 물리적으로 막힌 길을 벌려주기 때문에 두 가지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화학적 치료와 물리적인 치료. 화학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고, 물리적인 치료는 염증 찌꺼기를 터서 관을 넓혀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네. 일단은 제가 확률로 봐서는 뭐 90%, 95% 얘기하시는 뭐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교과서적인 기준들은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이게 병원들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게도 좀 심한 상태의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제가 그냥 이제 작은 의원에서 있다 보면은 조금 더 가벼운 환자들을 많이 보겠지만, 이제 전문 병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간단한 주사나 물리치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시는 좀 중등도 이상의 환자분들이 오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풍선 확장술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 7, 80% 정도 되지 않을까, 제 환자분들 중에.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10명 중에 한 7명은 풍선 확장술이나 고주파나 이런 비수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두세 분은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수술만 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오는 환자분들의 대부분 95%를 다 수술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있는 의사냐, 그리고 이 의사가 비수술과 수술을 둘 다 하는 의사냐, 아니면 수술만 하는 의사냐, 비수술만 하는 의사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한 7, 80%는 수술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등도 이상의 질환이라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풍선 확장술이 사실 좀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환자분들이 좀 뭐 또 알아보시면 다 이제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실비나 실손보험이 있으시거나 뭐 이렇다면은 저는 모든 분들이 다 해볼 만한 치료라고 봐요. 안 해볼 필요 없잖아요. 이거 아니면 수술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로 해결이 안 되고 수술하기는 좀 아깝고 두렵고 하는 이 중간 단계에 놓이신 분들은 이거 다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효과도 효과지만 일단 안전해서 그래요. 이거를 해서 뭔가 뭐 해야 될 거는 없으세요. 물론 이제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풍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고 신경이 닿아도 크게 손상 줄거나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사 치료와 풍선은 좀 구분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효과가 훨씬 더 좋고, 풍선으로 하는 것이 일반 주사보다는 효과도 오래 가고 더 빨리 잘 나으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린다면 알러지 때문에 조영제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 일시적으로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당이 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은 안전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기 때문에 뭐 절개하고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당일 날도 이제 하고 가시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는 1박 2일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상생활이나 다음날 뭐 직장생활 웬만한 뭐 일이나 운동들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